나는 오래 기다렸다. 말할 순간을. 아무도 듣지 않던 시간들을 지나서 그날 아침은 유난히 밝았다. 5월의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왔고 나는 그 빛이 마루 위에 길게 눕는 것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혼자였다. 언제나 그렇듯. 준서의 결혼식 날이었다. 손자가 장가를 가는 날. 나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준서가, 우리 준서가 오늘 장가를 간다. 가슴이 먹먹했다. 기쁜 먹먹함이었다. 슬픈 먹먹함도 섞여 있었다. 오래된 감정들은 언제나 그렇게 뒤섞여서 온다. 깔끔하게 하나로 오지 않는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접어두었던 한복이 있었다. 연보라색.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큰 명절마다 입던 것이었다. 세탁소에 맡겨 잘 다려두었다. 언제 입을지 몰라도 그냥 접어두었던 것인데 오늘이 그날이었다. 주름 하나 없이 펼쳐지는 치마를 보는데 눈이 따가웠다. 이상하지.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눈이 따가웠다. 나는 한복을 다시 접었다. 아직 이를 닦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미숙이가 아침을 차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 그걸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른다. 한 10년은 걸린 것 같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미숙이었다. 엄마, 아침은 그냥 빵이랑 과일로 하세요. 오늘 시간 없어요. 문을 열지 않고 부엌 쪽을 향해 한 말이었다. 나를 향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공기 중에 던진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대답을 했다. 알겠어. 짧게. 나는 항상 짧게 대답했다. 말을 길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다. 길게 말하면 피곤해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점점 짧아졌다. 스스로 줄어드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침을 혼자 먹었다. 빵 한 조각과 사과 몇 쪽. 미숙이는 접시를 식탁에 올려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준비하느라 바쁜 것이었다. 오늘은 그럴 수 있다. 결혼식 날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사과를 씹으면서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파랬다. 준서가 좋은 날 결혼하는구나. 그 생각 하나로 입안이 달아졌다. 준서는 어릴 때 나를 많이 찾아왔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내가 많이 돌봐주었다. 미숙이가 일을 했고 정호는 늘 바빴으니까. 그 시절이 내 생애 중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준서는 유달리 조용한 아이였다. 말수가 없고 혼자 놀기를 좋아했다. 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정호도 어릴 때 그랬었다. 남편도 그랬었다. 우리 집 남자들은 다들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다. 할머니 심심해. 유치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 말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5살짜리가 할머니한테 심심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때 뭐라고 했더라. 아마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을 것이다. 심심하지 않다고. 그런데 사실은 심심했다. 아주 많이 심심했다. 가족 안에 있으면서 혼자인 것처럼 심심했다. 그 감정을 어린 준서가 먼저 알아챘다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묘해진다. 미숙이와 나 사이에 처음부터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것들이었다. 밥상을 차릴 때 내 수저가 맨 나중에 놓이는 것. 집안 어른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빠져있는 것. 명절에 친정가족 이야기는 길게 하면서 남편 기일 이야기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한숨 쉬는 것. 작은 것들이었다.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20년이 쌓이면 걸음처럼 쌓인다. 아래에서부터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건 내가 53이던 해였다.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진심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좋아하고 싶었다. 그 마음은 지금도 거짓이 아니다. 첫날 미숙이가 절을 했을 때 나는 손을 잡아주었다. 잘 부탁해요. 내가 먼저 그 말을 했다.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먼저 잘 부탁한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좋은 시어머니라고 했다. 미숙이도 웃었다. 예쁘게 웃었다. 나는 그때 이 아이와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 아마 6개월쯤. 그 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달라진 건 부엌이었다. 나는 김치를 직접 담갔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해온 방식이 있었다. 굵은 소금으로 절이고 젓갈은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반반 쓰고 마늘은 많이, 생강은 조금. 그 맛이 우리 집 맛이었다. 미숙이가 처음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친정은 좀 덜 맵게 먹거든요.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 침묵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나. 나는 50년 넘게 이 손으로 김치를 담가왔는데 그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가운데서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침묵했다. 그 뒤부터 나는 점점 부엌에서 물러났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미숙이가 내 것을 치우고 자기가 만든 것을 올렸다. 직접적으로 갈등이 된 건 아니었다. 내가 알아서 비켜주었다. 그것이 더 평화롭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다. 비켜주는 게 맞는 건지 비켜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리를 포기한 건지. 정호는 어릴 때 내 등에 엎여 잠들던 아이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정호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게를 열었다. 작은 분식집이었다. 아침에 열고 밤에 닫았다. 공부도 시켰다. 대학도 보냈다. 혼자서. 정호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내 선택이었다. 혼자 살 수 있었다. 살던 집이 있었다. 그런데 정호가 같이 살자고 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같이 밥을 먹었다. 저녁에 텔레비전도 봤다.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나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호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일이 많은 줄 알았다. 그런데 집에 있어도 나와 눈을 잘 맞추지 않았다. 미숙이와 나 사이에 불편함이 생길 때 정호는 항상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거나 전화가 왔다며 나가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침묵하거나. 처음에는 서운했다. 나중에는 그러려니 했다. 더 나중에는 기대를 안 하게 되었다. 아들을 키울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머니 무서운 줄 알면서도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던 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아들을 탓하지는 않는다. 이게 어른이 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아내를 택하는 게 맞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는 것도 알았다. 아는데도 가슴이 쓸렸다. 미숙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는 규칙이 있었다. 겉으로는 무조건 존댓말. 식사 때는 드세요 어머니. 명절에는 큰절. 가족 사진 찍을 때는 내 옆에 앉아 웃음.
손님이 왔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요. 하고 자랑스럽게 소개. 그런데 그게 다였다. 문을 닫고 나면 달랐다. 내가 방에서 나오면 대화가 끊겼다. 내가 거실에 앉으면 미숙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볼일이 있는 척 지나쳤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 말로 상처를 준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미숙이 친구들이 와 있는 걸 봤다. 인사를 하려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미숙이가 나를 보며 살짝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 손님들이랑 얘기 중이에요. 나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나서 그 말을 한참 씹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 집인데. 아니,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나. 아들 내 집이었다. 법적으로는. 그 경계를 처음으로 뚜렷이 느낀 날이었다. 나는 방에 앉아서 창문 밖을 오래 바라봤다. 가을이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예쁘다는 생각보다 춥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가장 아팠던 말이 무엇이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한참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직접적으로 심한 말을 들은 기억은 사실 많지 않다. 미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직접 욕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웠다. 가장 아팠던 건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말이었다. 준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겨울이었다. 내가 준서 도시락을 싸주려고 부엌에 일찍 나왔다. 미숙이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다. 준서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갔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하면서 그 말에 하루가 다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잠에서 깬 미숙이가 부엌에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어머니, 제가 아침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번거롭게 이른 아침부터 주방 쓰시지 말고요. 번거롭게. 그 단어가 귓속에서 한참 맴돌았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손자 밥을 짓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었나. 나는 그날 부엌에서 나오면서 2번 다시 새벽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나를 내려놓았다.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내려놓을 것이 없어진다. 그 상태가 되면 2가지 중 하나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게 되거나 아니면 남은 것이 더욱 단단해지거나.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한동안은 텅 빈 쪽이었던 것 같다. 거실에서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뭘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밥을 먹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아침들이 있었다. 우울증이었을까? 그런 단어는 나는 잘 모른다. 내 나이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고 살지는 않았다. 그냥 힘들다고 했다. 그냥 지쳤다고 했다. 나는 혼자 지쳤다. 그 지침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준서가 중학교 때였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내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나 들어가도 돼. 나는 이불을 개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준서가 방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준서가 물었다. 할머니 요즘 어때? 나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멈추었다. 요즘 어때? 그 질문을 받아본 게 얼마 만인지.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괜찮아. 준서가 나를 바라보았다. 중학생인데도 눈빛이 어른 같았다. 진짜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준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 아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내가 가자고 할 때까지 정호가 한 번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였다. 미숙이 친정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이 모두 모였던 자리였다. 그날도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미숙이는 자기 친정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 돌아와서 정호가 내 방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미숙이가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방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멈추었다. 무엇을 오해한다는 건지. 내가 뭘 말한 적이 있나? 내가 미숙이에 대해 누구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건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날 밤에는 오래 잠을 못 잤다. 말도 안 했는데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오해로 읽히는 것인가. 그게 더 무서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이 집에서 나는 불편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인가. 그 생각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 20년이 이렇게 흘렀다. 큰 싸움 없이, 큰 사건 없이, 매일매일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나는 줄어들었다. 스스로 줄었다. 말도 줄이고 움직임도 줄이고 공간도 줄이고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바깥에 나가는 것도 줄었다. 한때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다. 거기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귀찮아졌다.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왜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 돌아와야 하는 집이 기다려지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을 때 드는 그 무거운 기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공기. 그게 싫었던 것 같다. 집이 집 같지 않은 게 무서웠다. 그래서 차라리 방 안에 있었다. 방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니까. 아무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준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웃었다. 준서가 직접 내 방으로 와서 말했다. 할머니, 나 결혼하려고. 지수라는 애야. 진짜 좋은 애야. 나는 준서의 손을 꼭 쥐었다. 어떤 앤데 웃음이 많아. 그리고 할머니 좋아할 것 같아. 나한테 할머니 얘기 많이 들었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준서가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할머니라고 소개했을까? 그것이 궁금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집이 분주해졌다. 미숙이는 거의 매일 결혼 준비로 전화를 했다. 웨딩홀 예약, 청첩장 디자인, 피로연 음식. 분주한 미숙이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구나. 가족 행사에 저렇게 열심인 사람이구나. 그 에너지가 처음부터 나를 향하지 않았을 뿐이겠지. 아니면 처음엔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꺼진 것이겠지. 나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봐도 미숙이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 아니면 말해주어도 내 의견이 반영될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두었다. 나는 언제나 그냥 두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사람들이 조용했다. 완전히 조용했다. 저는 2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명절이면 전을 부쳤어요. 손자 데리고 병원 갔어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게 가족이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요. 나는 잠깐 아래를 내려다봤다. 발을 봤다. 내가 신고 온 구두를 봤다.
미숙이가 싫어할까봐 화려한 건 피하고 수수한 걸 골랐던 구두. 제가 번거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식장이 달라졌다.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나는 아직 미숙이를 바라보지 않았다. 새벽에 손잡아 찢는 게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쓰지 말라고.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갔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목이 약간 잠겼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미숙이 쪽을 바라봤다. 미숙이는 굳어 있었다. 얼굴이 하얘졌다. 정호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미숙아. 나는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미숙이가 눈을 피했다.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건 있어. 그거는 인정해줬으면 해.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은 것들을. 사람들은 들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내 방에서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김치를 담그면 주방에서 내 자리가 없어졌고, 밥을 하면 내 음식이 치워졌고, 말을 하면 대화가 끊어졌고, 나는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했다.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게 복잡하다고 한숨을 쉬었는데, 그날이 내 남편 기일이었어요. 나는 잠깐 멈추었다. 내 남편 기일이요.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차려드렸어요. 한숨 소리 들으면서 제 사상을. 나는 눈이 따가워졌다. 억눌렀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다. 흐르게 두면 안 됐다. 손님 앞에서 내 방에 들어가라는 눈빛을 받은 적도 있어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라는 게 말보다 더 분명할 때가 있어요. 더 선명해요. 나는 잠깐 멈추었다.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했다. 나는 이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조용함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 조용함이 오히려 더 익숙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왜 하냐고. 나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봤다. 제가 사실 어디서도 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나올 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아들한테도 못했어요. 말해봤자 아들이 힘들어질 거 알아서. 가까운 친척한테도 못했어요. 가족 이야기 퍼뜨리는 것 같아서. 경로당 할머니들한테도 못했어요. 우리 집 이야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잠깐 멈추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준서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준서에게 잠깐 눈을 맞추었다가 다시 앞을 봤다. 우리 준서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준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기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할머니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준서를 다시 봤다. 그리고 지수한테도. 지수가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게 될 테니까. 내가 겪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 지수가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라. 그것만 해줘도 충분해. 그게 다야. 나는 마지막으로 미숙이 쪽을 봤다. 미숙이는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화가 났어야 하는 게 아닐까. 통쾌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가슴이 아팠다. 20년 동안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렇게 고개를 내리깔고 있는 것이 왜 가슴이 아픈지 나도 모르겠었다. 아마 나쁜 사람을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20년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겠지.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20년을 나는 미숙이에게 말했다. 미숙아, 다시 한번. 나는 너한테 복수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야. 미숙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나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나는 잠깐 침묵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나왔다. 한 줄기. 닦지 않았다. 닦으면 흘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이게 다예요. 나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봤다. 많은 얼굴들. 어떤 표정들인지 정확히 안 보였다.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다. 오늘 좋은 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 용서해 주세요. 그냥 어떤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마이크를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서야, 지수야, 행복하게 살아. 박수가 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졌다. 나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건네주고 자리로 돌아갔다. 다리가 그때 조금 떨렸다. 말할 때는 안 떨렸는데 말이 끝나고 나서 떨렸다. 이상한 몸이다. 자리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조용히. 정호가 나를 봤다. 오래 봤다. 나는 정호와 눈을 마주쳤다. 정호의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말하기 어려운 것. 부끄러움이었는지 미안함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무언가였는지. 나는 그 눈을 오래 들여다봤다. 정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손만 잡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은. 미숙이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옆에 친한 친구가 와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다. 미숙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화가 났을 수도 있다. 창피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을 수도 있다. 모른다. 그건 미숙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준서가 식이 끝나고 나를 찾아왔다. 지수 손을 잡고 같이 왔다. 준서가 내 앞에 서더니 갑자기 허리를 굽혔다. 깊이. 인사가 아니라 뭔가를 담은 몸짓이었다. 할머니,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나는 준서의 팔을 잡았다. 알아. 몰랐지. 왜 말 안 했어요? 말하기 어려웠어. 준서가 나를 안았다. 덩치가 커진 손자가 나를 껴안는데 나는 그 품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여기 있구나.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잘할게요. 나는 지수를 봤다. 맑은 눈. 준서가 고른 사람. 좋은 사람. 어떻게 살면 잘하는 건지 알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으로 봐줘라. 그게 다야.
지수가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눈물이 고인 채로. 그날 저녁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준서는 지수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내 방에 앉았다. 한복을 벗지 않은 채로 잠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다. 별이 하나 보였다. 오늘 일이 맞는 것이었는지 생각해봤다. 틀린 것이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 미숙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호가 나를 어떻게 볼지, 오늘 피로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모두 모른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말이 나왔다. 20년 동안 나오지 않던 말이 그날 나왔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흘이 지났다. 미숙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나는 들어오라고 했다. 미숙이가 들어왔다.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녹차였다. 드세요. 나는 받았다. 미숙이가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미숙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약간 달랐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만히 있었다. 뭘 잘못하셨어요? 하고 묻지 않았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미숙이가 계속했다. 몰랐던 것도 있고, 알면서 못 본 척한 것도 있고. 나는 창문 쪽을 봤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다. 그 말이 나올 때 미숙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질 때 그게 진심인 경우가 있다. 연기로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다. 나는 미숙이를 바라봤다. 그래. 짧게 말했다. 힘들었어. 미숙이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그 질문을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해봤다. 용서. 그 말이 무거웠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들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해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모른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20년 동안 쌓인 것이 한마디로 녹지 않는다. 그건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 미숙이가 왔다. 차를 가져왔다.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이 시작인지도 모른다. 저녁에 정호가 내 방에 왔다. 어머니, 들어와. 정호가 들어와서 이불 끝에 앉았다. 어색하게, 오래 안 해본 자세처럼. 나는 정호를 봤다. 정호가 나이가 들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내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 어머니. 정호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어머니한테 무심했어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미숙이 편 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도망간 거예요. 어머니한테서도 미숙이한테서도. 그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서. 정호가 손을 비볐다. 그게 나쁜 건데. 나쁜 줄 알면서 했어요. 나는 정호를 오래 바라봤다.
등에 엎여 잠들던 아이. 내 아들, 정호야. 나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이 대화에서 어미가 아들한테 뭘 원하겠어. 정호가 눈을 들었다. 그냥 이제라도 알았으면 돼. 정호가 나갔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았다. 차를 다시 마셨다. 식었지만 괜찮았다. 오늘 하루가 길었다. 오래된 날들이 한꺼번에 온 것 같은 하루였다. 며칠 후 준서한테서 문자가 왔다. 할머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지수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주말에 가도 될까요? 나는 문자를 오래 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그래. 와라.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겠지. 큰 드라마 없이. 조용히. 미숙이와 나 사이에 무엇이 남을지 아직 모른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이 20년의 습관을 한 번에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이제 말한다. 작은 것도 말한다. 오늘 아침에 부엌에 나갔다. 미숙이가 있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다. 미숙이가 나를 봤다. 나는 말했다. 계란 프라이 해도 되지? 미숙이가 잠깐 멈추다가 말했다. 네, 어머니. 드세요. 나는 프라이팬을 꺼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숙이가 옆에서 커피를 내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은 부엌에 있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년 만에 처음인 것이었다. 나는 오늘도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온 날을 생각했다. 53이던 내가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던 날을. 그때의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20년이 쉽지 않을 거야. 많이 외로울 거야. 말이 막히는 날이 많을 거야. 그래도 버텨. 끝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와. 내 목소리로, 내 말로. 그날이 오거든. 말해. 나는 이제 안다. 말하지 않는 시간도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침묵도 참음도 체념도 다 내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을 끝낸 것도 내가 했다는 것을.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았다. 내가 일어섰다.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말했다. 그것이 나였다. 이순자, 73. 아직 살아있다. 아직 말할 것이 남아있다. 오늘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본다.